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우리 거의 우리 총 20강 중에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지쳐지기 시작하죠. 하기 싫어지고 또 처음에와 달리 또 외워지는 양은 또 많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저겠든 색채학 부분 끝냈는데 인쇄 사진기법은 인쇄 파트도 머리 터져 죽겠는데 사진기법도 어렵고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 그래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시간대가 바로 지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9강, 10강 요때가 이제 한번 위기가 오는데 여기 잘 견디고 넘어가시면 이제 뭐 시각 디자인론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파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진 파트 앞부분에서 우리 뭐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렌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필름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렌즈와 연결해서 렌즈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뭐 필터라는 거랑 그 다음에 렌즈 안에 그 셔터와 조리개 장치 뭐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자, 일단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요, 자, 우리 카메라를 보게 되면 카메라 본체가 있고 앞에 렌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뭐가 있을까? 요 면에 뭐가 있습니까? 필름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아날로그 필름이냐 그냥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우리 디지털화 했느냐 해서 디지털 카메라냐의 차이는 바로 요 필름이 디지털이냐 아날로그식이냐 그 차이고, 원리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렌즈는 우리 볼록 렌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었고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다라고 했었고, 그 초점거리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가, 그죠? 장초점, 단초점, 그다음 표준 렌즈, 그 외에 뭐 화각 자체가, 화각은 렌즈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은 좁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각이 가장 넓은 어안 렌즈 180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자, 하여튼 이 장치에 필터라는 건 요 앞에다가 얇은 하나의 그 렌즈 앞에다가 요렇게 생긴 필터를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필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여과기 그러죠. 뜻은 걸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것, 자, 즉 카메라는 어떤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 건데 바로 이 빛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학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색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렌즈 그리고 이 필터 그때때에 맞춰서 어떤 필터를 내가 원하는 빛만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빛을 걸러내거나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젤라틴 필터가 있고 유리 필터가 있습니다. 유리 필터가 조금 더 비싸고요. 젤라틴이나 유리 필터나 다 앞에다가 붙이거나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는 여하튼 내가 원하지 않는 빛을 뭐한다? 제거하거나 흡수해버리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필터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밖에는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필터들을 종류별로 다 정리해서 쓰게 되면 책도 많아지게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쇄 및 사진기법에서 다루는 그 양은 사실 되게 많은데 출제되는 문제는 끼케야 20문제, 인쇄 파트랑 사진 합쳐서 20문제다 보니까 심도 있는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 그리고 시험 문제 기출 풀다 보면은 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은 그냥 찍어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선생이지만 그걸 다 저도 제 분야가 있는데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필터는 기본적으로 5가지 필터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컬러 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색이 들어가 있는, 컬러 색이 들어가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색이 있는 레드 필터, 그린 필터, 그 다음에 Y 필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B 필터 이런 것들. 그래서 레드의 컬러 필터는 우리 빛이 들어올 때 RGB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거하거나, 그러니까 필터라는 건 걸러내는 거거든요. 레드 필터일 때는 그린과 블루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빛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미지 자체의 빨간색이 더 밝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빨간색이 더 밝아지지는 않아요. 필터를 꼈다고 해서 들어오던 빛이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린과 블루 색을 제거함으로 상대적으로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죠? 밝게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터 자체는 컬러 필터인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흑백 사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흑백 사진. 자, 그래서 컬러 필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교정 필터, 콘트라스트 필터는 비슷합니다. 콘트라스트 필터나 이 교정 필터는 다 뭐에? 흑백 사진에 사용하는 필터로서 이렇게 그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밝기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미지가 표현되죠, 그죠? 컬러처럼 색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하늘 같은 하늘을 촬영할 때 구름이 있을 때 하늘과 구름의 어떠한 그 차이를 농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쓰는 필터가 대표적인 게 교정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인데 이 콘트라스트 필터도 마찬가지. 이거는 빛의 상대적 밝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필터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 시험 문제는 뭐 자주는 아닌데 여하튼 얘네 둘 다 흑백 사진에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둘 다 보면은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 선생님 컬러 필터는 뭐고 흑백 사진은 뭐냐? 여기에 색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색이. 컬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 자체가 항상 반대, 보색이라 그러죠? 빨라, 높아, 이게 보색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RGB는 CMY를 흡수한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예요. 아셨죠? 그래서 필터를 물어볼 때 레드는 어떠한 색을 뭐 흡수하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RGB 써놓고 CMY 한 다음에 각각 연결해서 그 보색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바로 이 ND 필터입니다. ND 필터. 이 ND 필터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 ND 필터 약자는 Neutral Density 필터라고 합니다. Density.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밀도 또는 농도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빛 자체의 과다 노출을 방지할 목적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상은 그대로 이제 중립이에요. 중립, 뉴트럴. 색상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빛의 양 있죠. 빛의 양, 농도만 조절해주는 필터를 우리는 ND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다 노출, 빛이 많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걸 방지해주는 목적의 필터를 ND 필터라고 그러고, ND 필터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는데, 영어 자체가 Neutral Density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중성 농도 필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의 과다 노출을 막아주는 거예요. 색상은 그대로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색상 유지해주면서 농도만 조절해주는 그러한 필터를 ND 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광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 필터라는 것은 세 가지. 일단은 흑백이나 컬러 사진에서 물체에 반사되는 반사를 제거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을 어둡게 떨어뜨리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의 그 색이나 이미지를 어둡게 할 때,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색상을 강조할 때, 그때 쓰는 필터가 평광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ND 필터와 평광 필터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D 필터는 Neutral Density 필터, 그러니까 중립, 색상은 중립, 변하지 않으면서
밀도, 농도만 조절해주는 그러한 필터를 ND 필터라 하고요. 평강 필터는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반사를 제거하거나 하늘을 어둡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색을 강조해주거나 할 때 해주는 그러한 필터를 평강 필터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필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 몇 월에 출제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걔네들 위주로 외우시거나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자, 크로스 스크린 필터라는 것은 그 전등 효과 있죠? 전등과 같은 밝은 광원이 몇 줄기의 방사형 광선으로 퍼지도록 해주는, 이렇게 쫙 퍼지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수 효과죠, 특수 효과. 우리 필터는 보통 무언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필터를 통해서 이 이미지 안에 어떤 특수한 이미지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필터들이 뭐냐? 크로스 스크린 필터라는 게 있는데, 전등과 같은 밝은 빗줄기들이 방사 형태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주기 위한 필터를 우리는 크로스 스크린 필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초점 필터는 블러 효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포구 필터인데, 하여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연한 느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점 렌즈라고 합니다. 연초점 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좀 출제되는 게 바로 FL 필터라는 겁니다. FL 필터. FL 필터는 영어를 보게 되면 플로센트 필터라 그래요. 플로센트,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플로센트. 그래서 얘는 그 녹색광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예요. 자, 얘는 무슨 광? 녹색광을 제거해 준다. 자, 녹색광을 제거해 준다. 자, 그 다음에 UV 필터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죠. 뭐 이름이 다 나오잖아. 이름에 나오는 포구 필터라든가 UV 필터는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연초점은 연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로스 스크린 그러면 스크린이 빛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방사 형태의 형광등 불빛이 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색온도 변환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를 외우시면 색조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터다. 색조라는 게 뭐예요? 명도와 채도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용하는 필름, 내가 사용하는 필름과 그리고 광원의 광질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이 색조 차이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한 필터를 우리는 색온도 변환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색온도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죠? 우리 색온도에 따라서 파란색 또는 붉은색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했었죠. 그 다음에 SL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SL 필터. 자, SL 필터는 영어로 스카이라이트 필터라 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막기 위한, 자외선을 흡수하여서 푸른색 기미를 막기 위한 그런 필터를 SL 필터라고 합니다. FL 필터는 뭡니까? 녹색광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녹색광. SL 필터는 뭡니까? 청색광을 없애는 겁니다. 청색광. 자, FL 필터는 녹색광을 없애는 거고, SL 필터는 청색광을 없앤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C 필터. 이거는 뭐냐? 컬러 컨버세이딩 필터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상하다, 보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색을 보정용으로, 색 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할 때라든가 촬영할 때 색 보정용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색을 내가 보정하고 싶을 때 껴서 사용하는 필터를 CC 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젤라틴 필터, LB 필터, 젤라틴으로 된 필터 얘기한 것은 젤라틴 필터고요. 자, LB 필터는 그 색온도를 조절해주는 필터입니다. 색온도. LB 필터는 색온도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올리거나 색온도를 낮출 때 사용하는데, 색온도를 낮출 때는 엄벅의 필터라는 걸 쓰고, 색온도를 높일 때는 청석계 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ND 필터와 평강 필터, 그 다음에 FL 필터, 그 다음 SL 필터, 그리고 CC 필터, CC가 아니다.
SL,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UV 필터도 나오고요. 뭐 요 정도? 이렇게 FL이랑 SL 필터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FL 필터는 녹색광, 그 다음에 SL 필터는 청색광을 제거해주는 필터다라는 거,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쉽게 외우게 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필터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흑백 사진용 콘트라스트 강조용 필터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칼라 필터로 쓰거든요. 칼라 필터, 칼라로 된 필터로 흑백 사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색을 내가 뭐 강조해 줄 때 사용하는 필터들이 보면 옐로우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필터는 Y로 표현하고 Y1, Y2, Y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옐로우 필터, 그다음 오렌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럼 O1, O2, O3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 레드 필터는 R1, R2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우보다는 오렌지가, 오렌지보다는 레드가.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외에도 되게 많은 필터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필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요 정도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렌즈 앞에 장착이 돼서 여곽이란 뜻이죠. 제거하는 거야.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원하지 않은 광선을 제거하는,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셔터. 자, 셔터, 그 다음에 하나 더 조리개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자, 다시 카메라에 보시면 렌즈 안에 장치가 돼 있어요. 빛이 일로 들어올 때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바로 셔터와 조리개라는 겁니다. 셔터. 자, 셔터는 항상 닫혀져 있어요. 조리개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는 열렸다 닫히는 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재 나오는 걸 보면은 셔터는 시간,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 빛이 닿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리고 조리개는 양을 조절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둘 다 뭐다?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속도죠. 찰칵 이거랑 찰칵 이거랑 찰칵 이거랑 우리 소리가 나는 찰칵 소리가 셔터 소리입니다. 카메라 칠 때 찰칵 하고 소리 나죠? 그 찰칵이라는 게 뭐다? 셔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찰칵 하면 빛이 그만큼 조금 들어오겠죠. 찰칵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조리개는 구멍을 많이 열어놓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구멍을 좁게 열어놓으면 조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셔터와 조리개는 서로 반대예요. 구멍을 많이 열어놨는데 셔터 속도를 느리게 철컥 이렇게 해버리면 빛이 많이 노출되겠죠. 그러면 그냥 상이 맺혀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셔터와 조리개는 반대다. 셔터 값을 올리면 조리개 값은 내려가고 조리개 값이 올라가면 셔터가 내려갑니다. 요 관계가 서로 그렇게 반대 관계라는 거 아셨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터는 되어 있고요. 표시는 1, 2, 4, 8, 15, 30, 60, 115, 250, 500, 1000, 200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1이라는 것은 1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그러니까 찰칵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1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건 뭐냐 그러면 2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 더 빨라지는 거죠. 2분의 1초는 찰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라는 건 뭐예요? 4분의 1초, 8분의 1초. 그러니까 1초에 4번이 찰칵찰칵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분수도 모르면 안 됩니다. 분수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셔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셔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들어오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죠? 예.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셔터는 종류가 또 이렇게 있는데 참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예,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 셔터의 종류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고 노출이 많이 되는 시험 문제들 위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건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카메라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 학기 정도를 다 할 수 있는데, 그지? 예. 자, 그래서 일단 비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비셔터. 이 비셔터는 뭐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를 탁 누르고 있으면 뭐가? 셔터가 착 열려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상이 여러 번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지 야간에 자동차들이 막 지나갈 때 열어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진 안에 이렇게 막 빛의 띠가 쫙 이렇게 찍히는 장면들 있죠. 그럴 때 이제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셔터를 계속 열어놓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셔터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B셔터. 그 다음에 T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열려 있고 한 번 누르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셔터를 열어놓는 거는 야간에 이렇게 야간에 그 별들이 움직이는 걸 찍고 싶을 때 하늘에다가 놓고 탁 열어놓게 되면 그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다 찍히겠죠, 그죠? 예, 뭐 그럴 때 쓰는 셔터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누르면 찰칵하고 찍혀야 되는데 B셔터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열려 있는 셔터고 T셔터는 한번 누르면 열리고 한번 누르면 닫히는 그런 셔터를 우리는 T셔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셔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셔터의 속도를 요거 외에 내가 별도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주어진 셔터의 속도 외에 전자제어 셔터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8초분의 1 지금 보면 이런 식의 두 배씩 늘어나잖아요. 거의 2의 배수인 4, 4의 배수인 8, 8이 16이 아니라 15, 30, 60 이렇게 125, 250, 500, 100 이렇게 나가는데 요 사이에 38초 같은 38초 분의 1초의 셔터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전자 제어 셔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프 셔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프 셔터는 날이에요, 날.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날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된 금속 날로 되어 있는 그런 셔터를 우린 리프 셔터라고 합니다. 반면에 포커 플레인 셔터는 셔터가 이렇게 셔터 있죠. 우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셔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처럼 구멍이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라 셔터가 이렇게 내려가요. 위에서 아래로 올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닫히는 이런 식으로 셔터처럼 생긴 셔터가 바로 포컬 플레인 셔터다. 자, 그 다음에 그 셔터를 누를 때 스토로브라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조명이에요, 조명. 우리 여러분 사진 찍으러 왔을 때 찍을 때마다 여기서 팍팍 튀는 거 보셨나요? 안 찍어봐 모르나? 하여튼 사진을 찍을 때 옆에 조명이 탕탕 터지면서 같이 찍거든요. 그거 찍을 때 같이 터지게 하는 것을 하는 그 전기적 연결 장치를 우리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 그래서 X 접점, M 접점, FP 접점, 뭐 F 접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스토로브, 그러니까 조명을 스토로브라고 합니다. 그 조명과 그 다음에 카메라의 연결을 통해 셔터가 눌러지면 조명이 찍는 순간에 탕 하고 켜지면서 조명이 탕 하고 켜지는 그러한 장치, 전기적 연결 장치를 우리 접점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장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셔터 알겠어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좋죠. 그냥 기본적으로 1, 2, 4까지는 되죠. 그 8까지 되잖아. 근데 8에서 16이 아닌 이유는 좀 더 외우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그래서 15 단위로 끊고 가다가 250에서 60에서 또 120으로 바뀌고 요거 외에는 다 2배씩 올라갑니다. 15에서 한 번, 125에서 한 번만 딱 2배씩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실 때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보면 셔터 맞춰야 되고 조리개 맞춰야 됩니다. 셔터 개념과 조리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리개는 항상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렌즈의 구경 크기는
그러니까 렌즈의 구경 크기, 구경이라는 건 구멍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기로 f-stop 또는 f-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f라는 의미는 f-stop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f-stop의 숫자는 1.4, 1.4와 2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4의 2배인 2.8, 5.6 이렇게 넘어가고요. 2의 2배인 4, 8, 16, 32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4의 2배씩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의 2배씩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요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이 f-stop이 점점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구멍 크기가 어떻다?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작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수록 어두워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리개 값이 높아질수록 구멍이 좁아지니까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조리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F8에 셔터 값을 우리가 1, 2, 4, 8, 그죠? 15, 30, 60, 1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 2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30하고 60 그 다음에 125죠. 125 자, 또 헷갈려요. 그죠?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1000 2000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만약에 F2.8 2.8에 뭐 125였다. 자, 셔터 값은 125고 조리개는 2.8입니다. 그러면 F8에서 촬영을 하다가 다른 조건 그대로 두고 F11로 정정을 했다. 그러면 F8에서 F10로 올라갔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빛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반 이상, 2분의 1 감소된 건데 얘를 하나 이렇게 올렸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F8이었는데 F11로 조절했다면 만약에 조리개가 이렇게 했다면 얘는 어떻게 125에서 여기로 내려가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셔터와 조리개는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조리개 값과 셔터 값을 정한 상태에서 찍다가 셔터를 조절해주면 조리개도 같이 조절해줘야 돼요. 아셨죠? 셔터를 내리면 조리개는 올라가고 조리개가 올라가면 셔터는 내려가고 셔터와 조리개는 항상 뭐다?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스토로브의 가이드 넘버. 우리 스토로브 뭐라 그랬죠? 조명이에요, 조명. 거기에 가이드 넘버와 그 다음 조리개 값, 그 다음 촬영거리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넘버는 스토로브의 가이드 넘버는 조리개의 값과 촬영하는 거리가 곱해진 것이 스토로브 가이드 넘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가이드 넘버가 30인 스토로브 조명 거리가 4m인 피사체 촬영 거리의 적정 조리개 값. 그러면 요게 촬영 거리가 4니까 얘가 30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4, 8에 32. 그래서 조리개는 F8. 조리개는 얼마? F8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움직이는 사람을 찍을 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사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뭘 조절해 주냐 그러면은 셔터 값을 좀 빠르게 합니다. 셔터 값을 빠르게 하면 그만큼 빛이 들어오는 게 어때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늘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탁 지나가요. 이렇게 봐요. 싹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찰 한번 찍혔죠? 카 하면서 두 개가 찍히겠죠. 두 장면이 찍히잖아. 그러니까 셔터 값을 어떻게 해? 빨리 해야죠. 찰칵 한 번에 찍어버리는 거죠. 대신 빠른 만큼 빛이 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조리개를 좀 열어줘야 되겠죠. 반대로 정지되어 있는 장면을 찍을 때는 셔터 값보다는 조리개를 조절을 많이 해줍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진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도 하나의 뭡니까?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사진 전문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작가들도 마찬가지 조리개와 셔터값 같은 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또 조명을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라서 이 사진 자체가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것들을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출계라는 걸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의 예술입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바로 사진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결돼서 조명이죠. 조명. 그러니까 스트로브라 그래서 우리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명이에요. 보셨나? 네, 하여튼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얼만큼의 빛을 노출하느냐, 그다음 촬영하는 거리는 얼마냐, 셔터 값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상황에 맞춰서 외부적인 필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술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작품을 또는 원하는 장면을 찍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이 찍어도 다르게 나온다. 색온도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조절을 해주는 노출계라는 장치가 있어요. 노출계는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반사광시 노출계와 입사광시 노출계라는 건데,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찍어 보셨나요? 이렇게 카메라 감독이 앞에서 이렇게 찍을 때 앞에다 대고 뭔가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탁 이렇게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뭘 찍어요. 바로 그 기계가 노출계입니다. 사람 앞에서 노출 탁 찍으면 그 장치 안에 값이 나와요. 어떤 빛에 어떠한 밝기로 해야 되는지 상태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입사광식입니다. 뭐라고요? 입사광식. 그러니까 사람 앞에다가 놓고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오는 빛의 노출량을 측정하는 게 입사광식 노출계고요. 반사광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 카메라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노출계 자체가. 그래서 사람을 찍어야 될 때 조명이 있겠죠? 여기 사진을 찍죠? 그럼 빛이 일로 가서 사람 맞춰서 다시 이렇게 반사된 이 빛을 측정하는 게 뭐다? 반사광식 노출계고요. 입사광식은 여기서 그러니까 반사된 걸 측정하는 거고, 입사광식은 바로 요 빛이 여기 올 때 여기서 찍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어떤 게 더 좀 정확할까요? 네, 입사광식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찍는 게 입사광식, 반사된 걸 카메라 찍는 걸 반사광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TTL 노출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 간혹 나오는데, 얘는 SLR 카메라 아시죠? SLR 카메라, 우리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있죠? 그 장치 자체에 되어 있는 장치. 그래서 렌즈 이 TTL 노출계 이 카메라의 안으로, 그 렌즈 안으로 들어오면 렌즈 안쪽에 노출 양을 측정해주는 장치가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안에 조립되어 있는, 그게 바로 TTL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TL 방식은 기본적으로 반사광식 노출계가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는 촬영 조건의 결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조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화 촬영이나 카메라,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해. 조명이에요. 조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광, 보조광, 확산광,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조명을 두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조명의 종류라 그래서 버터플라이 라이트, 렘브란트 라이트, 루프 라이트, 스프릿 라이트, 쇼트 라이트, 브로드 라이트, 라인 라이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각도의 어떠한 빛을, 보조광이냐, 직접광이냐,
확산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들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라이트의 이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라이팅이랑 쇼트 라이팅, 브로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기다 생각하면 보조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직접광이라든가 확산광들 종류를 모아놓은 건데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출제되느냐? 바로 이 조명의 방향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사람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빛을, 조명을 주게 되는 걸 정면 조명 그럽니다. 정면 조명. 그래서 정면광 또는 순광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정면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평면적이고 평범한, 아주 평범한 그러한 조명이겠죠. 예.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측면 조명, 사면광 또는 사광이라고 합니다. 얘는 대충 45도 각도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정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 뒤, 요 옆으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입체감과 그 다음에 어떤 깊이가 표현되는 그러한 조명이고, 이 사광, 사면광 아주 많이 사용하는 빛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 조명이라고 합니다. 탑 라이트라 그래서 사람 머리 위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코나 턱 밑으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상당히 강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동양인처럼 코가 작고 이런 사람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 서양인들한테 좀 많이 맞는 그런 방식의 조명입니다. 후명 조명은 말 그대로 이 사람 뒤쪽에서 빛을 주는 거죠. 역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광이죠. 후광. 그리고 이 실루엣, 그림자, 사실 카메라 찍을 때 빛이 오면 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루엣, 이미지만 보이게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하단광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 아래에서 빛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을 주냐, 위에서 주냐, 뒤에서 주냐, 아래에서 주느냐, 45도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조명 방식이 있고, 하단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 귀신놀이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귀신 나오고 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명 방향에 따라서 물어보는 이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접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사. 근데 이게 또 조명의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참, 저는 항상 뭔가 1%, 2% 아니 10%죠. 항상 10% 부족합니다. 예, 제목, 이거는 접사 기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접사 기법.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책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은 참 선생인데도 이렇게 항상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좀 정신을 놓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헛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 다 찍고 나서 다 편집하고 올리고 나면 그때 딴소리 하고 있는 게 발견되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하던 것도 이렇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라고.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보시다가 오타가 있거나 오답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카페에다가 또는 뭐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뭐 수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사 기법, 요거에서는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접사 기법과 관련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얘네들 다 있잖아요. 다 렌즈에다가 우리 렌즈 있죠. 카메라 렌즈에다가 다 장치를 해놓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렌즈라든가 매크로 줌 렌즈, 이런 것들, 접사 렌즈, 매크로 렌즈나 이 매크로 줌 렌즈는 이러한 앞에 끼는 그 렌즈의 렌즈. 근데 걔네들은 접사, 뭐죠? 가까이 찍는 사진을 얘기하죠. 보통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우리 단초점 렌즈 쓰죠. 관광 렌즈. 근데 가까이서 표준 렌즈 쓰게 되면 뿌연하게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접사, 그것도 더 가까운 게 아니라 거의 접사, 붙어서 찍는. 그래서 막
꽃에 있는 물방울이라든가 뭐 조그만 벌레 같은 거 가까이서 찍어야 될 때, 또는 제품 같은 거 가까이서 찍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접사라고 합니다. 그 접사에 관련한 장치들이에요. 얘네들이 접사할 때 사용되는 장치로서 접사 렌즈도 이 접사를 위한 렌즈고, 매크로 렌즈나 이 매크로 줌 렌즈도 접사를 위한 렌즈. 그 다음에 접사 링은 얘들 사이에 끼는 링이에요. 벨로즈는 뭐냐? 우리 저기 뷰 카메라 할 때 앞에 주름살 있는 거 있었죠? 이렇게 주름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벨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접사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이고, 이거 외에 나머지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접사 기법과 관련한 장치들은 접사 렌즈, 접사 링, 벨로스, 매크로 렌즈, 매크로 줌 렌즈,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마다도 이 노출계 자체만으로도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략 개괄적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도라는 건 찍는 어떠한 방법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사진 작가들만의 자신만의 구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도들을 개발하게 되고, 또 이쁘게 촬영하는 더욱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뭐 촬영 기법도 있고, 뭐 얼굴을 작게 하는 기법도 있겠는데, 시험 문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특히 패닝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패닝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같은 속도로 같이 달리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진행 방향을 맞춰서 같은 속도로 찍어내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패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줌밍인데, 줌밍은 뭐냐면 이제 스포츠 선수가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함성 같은 거 지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몰리는 듯한 느낌 있죠? 그걸 줌밍이라고 합니다. 포토샵에도 줌밍 하게 되면 이렇게 쫙 안쪽으로 몰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줌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기계, 특히 패닝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부속기계인데, 렌즈 후드, 우리 렌즈 플레이어 얘기했었죠. 렌즈 플레이어를 막아주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끼는 거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렌즈 후드니까 렌즈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렌즈 플레이어를 방지해주는 목적의 렌즈 후드. 삼각대는 말 그대로 촬영할 때 삼각대를 사용하죠. 우리 접사 촬영할 때는 사람이 손을 두고 찍기도 하지만 어때요? 흔들립니다. 흔들다 보니까 이게 선명한 상황을 얻기 어려워요. 그 접사 촬영할 때는 대부분은 뭘 이용합니까? 삼각대를 사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파인더는 우리 뷰 파인더 얘기했었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 장치예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는 그 자동으로 감아주는,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그런 장치인데, 요즘에는 뭐 쓸 일이 없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삼각대가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 뭐 삼각대야 뭐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죠?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장치죠. 정밀한 뭐 접사 촬영 같은 그런 촬영할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촬영할 때 쓰는 장치가 바로 삼각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카메라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시각 디자인 필기 10번째 시간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그죠? 짜증이 좀 많이 나는 파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사진의 파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필름에 상을 맺힌 것을 어떻게 현상하고 어떻게 인화하고, 이런 실제 촬영부터 인화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 후가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쇄처럼 후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처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 한번 이제 마지막
그 사진 파트를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시각 디자인 논이라든가 실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재미없는 강의 항상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